저는 지멘스에서 디지털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액센트가 조금 다르죠. 예, 저 부산에서 올라가지고 사투리 좀 쓰는데 뭐 혹시 지금 제 말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있으시면 뭐 차장님께 통역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더만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예, 앞에 설명을 잘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핵심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IT와 OT 통합된 디지털 트윈 솔루션들이에요. 세부적인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저는 저희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서 어떤 형태로 산업군에서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를 접근하는지를 설명을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선물 두 개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낼 텐데 큰 소리로 틀리더라도 저한테 말을 해주시면은 뭐 맞는 분께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동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We put something in place that no one has ever done before.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동영상을 틀더라고요. 시작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로 한 30초 때우려고 가져온 동영상인데 비슷하면 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조금 다른 동영상이었고 앞에 동영상이 설명하는 건 저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고민한 끝에 나온 저희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퀴즈예요. 자, 뒤에 사진하고 잘 비교해 보시고 첫 번째 C 뭔지 아시겠는 사람? 아시겠는 분? 예? 예? 클라우드요? 자, 일단 클라우드 나왔고 여기 앞에 분. 예? 예, 정답입니다. 차장님 혹시 괜찮으시죠? 저분한테 선물 하나. 첫 번째 맞추셨네요. 클라이밋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저께 제가 인천을 다녀오는데 저 죽을 뻔했어요.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소방차가 막 지하차도로 다 막았어요. 32km 정도 되는 거리를 2시간 한 반 정도 만에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한반도 날씨 체계를 이제 장마라는 단어를 좀 없애려고 하고 있다 그러죠. 기상청에서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려고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기온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저희 기후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C는 뭘까요? 또 문제입니다. 문제. 예? 케미컬. 오케이. 케미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죠. 코로나. 아까 뒤에 제가 그림하고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근엄한 남자분 두 분이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죠. 이제 풍토병처럼 됐고, 그리고 작년 이노베이션 투어 할 때만 하더라도 전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빨간 불빛 들어오는 카메라 보이시죠? 그때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발표를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계시고 고객분들이 계시고 서로 눈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카메라만 이제 멀뚱하게 보니까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바뀌었죠. 하지만 미래에 또 비슷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변화는 이제 코로나죠. 많은 걸 변화시켰죠. 세 번째는 왜 제가 이 문제를 안 내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예, 저도 팝하고에 번역해봤습니다. 예, 분쟁이란 거죠.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란 이게 이제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자, 서스테이너블이라고 하죠. 아까도 앞에 말씀 주셨지만은 지속 가능한 뭔가를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이 세 가지 C 때문에 언젠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딸랑딸랑 맨 첫 번째 알람이 올라와 있죠.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자, 전 일단 산업 분야에만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한 산업 분야의 발전을 어떻게 할까? 자,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5년 이상 전에 저도 뭐 치맥 한번 할까 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가서 뭐 피쳐 먹고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전 지금도 편의점에서 4개 11,000원짜리 3개 맥주 잘 사 먹는데 그전에 그거 없었죠. 어떻게 했죠? 대용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뭐 코크통 같은 거에 산업 생산 분야에서 갑자기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이제 캔을 생산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빨리 바뀌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포드라는 분이 포디즘이라는 걸 가지고 자동차의 대량 생산, 공산품이란 걸 빨리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그 뒤부터 우리는 쭉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형태의 산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품종 다량 생산. 근데 다품종 다량 생산 이전에 다품종 소량 생산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집신을 꼬아 만드는 게 뭐죠? 여러 가지 형태의 집신을 자유롭게 생산하지만 좀 많이 생산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더 나가서 유연하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유연함으로 인해서 많은 품종을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줄이고 자동화를 하고 로봇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느냐가 아니에요. 오토메이션이나 정보통신 쪽은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다 끝났죠. 지금 자동화 기술은 이미 발달할 만큼 발달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제는 데이터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산업군에서도 유연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자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거를 데이터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한 공장에서 한 달에 발생되는 데이터의 양이 2200테라바이트. 이거는 모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모 콘텐츠의 50만 편과 맞먹는 양이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공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지금까지는 저희는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다 날려버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약되어 있는 똑같은 공간상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서 우리가 뭔가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발생했던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발생시킬지를 열심히 찾아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진 찍고 계시길래 이 말은 뭐냐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데이터를 활용을 잘 안 했죠. 산업군에서. 아마존이나 이런 쪽에서 왜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를 잘 가지고 있냐면 그분들은 애시당초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산업군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말합니다. 디자인, 리얼라이즈, 옵티마이즈라 그러는데
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효율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실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최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장을 지어놓고 나면 오케이 끝, 생산 얼마. 하지만 이제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금 더 풀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하나 생산한다고 쳐요. 저 열심히 저희를 찍어주시는 이 카메라, 기사분께서 쓰시는 카메라와 뒤에 저기 촬영하는 저 카메라 생산이라고 제품이라고 보면, 예전에는 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설계하는 그 디자인 영역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프로덕션 생산 라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따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전체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화 해보자, 데이터베이스화 해보자 해서 접근해보니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과 프로덕션을 같이 경계없이 저희가 데이터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본 것처럼 갑자기 큰 드럼통 생산하다가 작은 캔으로 바로 바꿀 수 있듯이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산업 분야의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지금 디지털은 편한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빨리 바꿀 수 있냐의 접근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생산 라인은 자기가 데이터를 직접 생산한 부분과 그 다음에 해석하는, 그리고 최적화하는 부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설계, 디자인 레벨에서 설계를 하죠. 설계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하는 부분을 이제 OT 레벨과 통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통합해서 진행된 그 설계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자동화 라인도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공정과 작업 순서와 모든 것들을 인식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생성되는 봄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가상 시운전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공장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이 공장은 그 전에 시뮬레이션 된 걸로 만들었죠. 그럼 만들고 나면 이 만들어진 공장은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해요. 실제 리얼 공장이니까. 리얼 월드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설계했던 그 디자인 영역의 IT 공간은 생성된 데이터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걸 가지고 이 공정 라인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또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똑같이 상호 작용하는, 실제 공장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다음 가상 공장 그 데이터를 검증해서 다시 실제 공장에 주게 되는 이런 형태의 공장을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공장은 굉장히 유연하게 생산을 바꿀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X가 나왔습니다. 엑셀러레이트 할 때 저희 X의 의미는 익스체인지 바꾸다란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IT와 OT 영역이 레이어로 형성돼 있을 때 중간 과정이 굉장히 간략화되면은 실제 X라는 형태로 디테일화된 하나의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속화하자 어떻게 하는 의미로 가속화하다는 의미와 바꾸다라는 X, 그 두 개를 가지고 엑셀러레이트라는 컨셉과 플랫폼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마인드스피어라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앱 솔루션을 저희가 런칭을 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하려고 많이 해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어떠냐면 일단 고객이 저희 솔루션에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IT 베이스의 솔루션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혼자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컨셉을 조금 바꿔서 나온 겁니다.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고객에게 모듈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고객이 스스로 문제를 통제할 수 있게 저희 플랫폼을 개방해 드린 거예요. 그게 저희 엑셀러레이터의 기본 컨셉이고, 그 컨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레거시 시스템들로 인해서 디지털화를 하기가 힘들어. 우리 시스템 통신이 안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를 도입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문제들.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내가 디지털화를 잘한다라고 굉장히 스톡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잘하는 파트너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 쪽 인증 파트너 쪽과 같이 할 수 있는 저희의 포트폴리오, 오픈 플랫폼 포트폴리오라는 저희 솔루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디벨롭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켓플레이스라는 하나의 뭐 설명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알려주는 그런 웹 베이스 솔루션을 세 개를 결합해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라는 컨셉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죠. 고정된 생산 라인을 이제 좀 모듈화되고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생산 라인으로 가는 단계가 지금 단계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미래는 어떻게 되죠? 저 대부분의 IT 솔루션을 가지고 생산 공정이나 라인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산업군뿐만 아니고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저희 컨셉이 엑셀러레이터라는 컨셉입니다. 지금은 제가 산업 분야 말씀을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빌딩이나 이런 우리 인프라 쪽에서는 빌딩 X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교통이나 이런 쪽은 레이리전트 X. 그 다음에 저희 산업 분야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오퍼레이션스 X라고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X가 들어간 솔루션은 나중에 결국 온클라우드로 가겠다는 거예요. 파스나 사스 시스템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쉬운 예로 지금 MS 오피스 다운받아서 쓰지 않죠, 잘. 대부분 서버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산업군에서도 솔루션들을 그렇게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제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은 모듈러 오퍼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디파인드 오토메이션 쪽 소프트웨어, IT 파워 엔지니어링, 에코시스템, 커넥티비티, 디지털 트윈 오퍼레이션을 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AI나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오퍼레이션스 X라는 저희 컨셉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토픽에 대해서 심플하게 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 에코시스템 베이스의 솔루션을 드리겠다는 거고, 그 각각의 토픽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요렇게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거, 뭐 에코시스템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것들, 이 부분들을 팩토리 오토메이션 또는 소프트웨어 관점,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관점, 모션 컨트롤 관점에서 각각의 솔루션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뒤에 이제 말씀하실 이제 뭐 연사분들이 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결국은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OT와 IT 레벨, 뭐 샵플로어와 탑플로어 레벨이라고도 하고, 뭐 철강 쪽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도 하죠. 그 레벨에서 OT와 IT에 통합되는 길을 가는 하나의 솔루션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지금은 기술적인 한계, 또 환경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향후에는 IT 쪽에 이제 대부분의 편향된 솔루션이 생기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가는 길을 어떻게 차근차근 잘 밟아가야 될지를 엑셀러레이터 컨셉에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 뒤에 나오는 솔루션들로 적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처음 발표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안 졸고 잘 들으세요. 아침 시간이니까. 근데 처음 발표할 때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Q&A 세션 때 이제 판단에 맡겨드리고요. 계속 컨셉만 말하니까 조금 애매하니 제가 뒤에 나오는 컨셉은 제가 이렇게 막 뺏어서 말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좀 많이 쓰는 컨셉 하나만 설명을 딱 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본 기억 중에 하나가, 집에 싱크대 파이프가 막혔어요. 근데 그 고치는 아저씨가 오시더니 드라이브를 거기 대고 망치로 두드려 막 듣더니 뭐 찾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분의 경험이죠. 그분은 20년 이상을 그 일을 하면서 축적된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소리 듣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군에서 그런 형태로 제일 좋은 게 머신러닝, 그러니까 그 DB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상적인 징후를 판단해내는 게 조금 효율적이고 적용하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프리딕티브 서비스라고도 하고 컨디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들어오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베이스 또는 엣지 컴퓨팅 베이스에 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AI적 기법으로 판단해서 예지 보존을 하는 솔루션들이 있죠. 그래서 드라이브 베이스로 한다든지 저희 디지털 드라이브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드라이브 베이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센서를 달아서 한다든지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어노마리 디텍션 또는 뭐 프리딕티브 애널리시스 뭐 시스템 또는 이런 형태로 예지 보전에 포커싱된 솔루션을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부르는데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저희 쪽의 강점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IT와 OT를 통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OT 베이스,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PLC나 모션 컨트롤 베이스 회사기 때문에 거기에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서 나머지 IT 베이스의 회사들과 소프트웨어 쪽과 연결을 해서 그 예지 버전이나 이런 솔루션들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터가 있고 드라이브가 있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PLC 프로피넷이나 그 다음에 센서 DAQ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서 Analyze My Drive Cloud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루션으로 예지 보존을 하는 컨셉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설명 많이 드리겠지만 지금 뭐 제일 관심 많은 게 Sustainability, 그 다음 ESG 중에 에너지 이피션시죠.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를 갔다 왔는데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포스코에서 쓰는 전체 전기 양이 여기 계신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쓰는 양의 5% 정도로 쓴대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전기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체의 발전 능력이 원전 2기 정도로 또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도 왜 무슨 고민을 하죠? 그 전기를 줄이면은 ROI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에너지 이피션시에 대해서 그런 철강 분야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제조 라인도 그렇다시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어떻게 에너지 이피션시를 더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건 유스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기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센서에서 들어오는 그 시그널로 분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컨디션 모니터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들어오는 센서들을 각각의 컨디션별로 분석해서 얘가 언제 고장 날 것 같다. 그런 예지 보존을 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런 형태로 센서 신호, 그 다음에 PLC에서 들어오는 드라이버 애널리시스 신호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크대 아저씨는 자기 기가 센서죠. 그런 쪽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PLC 쪽만 하든지. 하지만 저희 쪽에서 제공해드리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들은 요것뿐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를 통합해서 솔루션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고요. 제 이름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굉장히 엄숙합니다. 제가 정말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Q&A 세션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